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9월 21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전승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주포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며 생각보다 전반부터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가 꼬이는 양상이 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밀리탕의 이탈과 공중볼의 소극적인 케파의 성향을 생각하면 공중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우니온의 플랜에 실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어서 우니온은 지난 경기에서는 볼프스부르크의 언더독 운영에 말렸지만 또 고젠스가 헤더로 골을 넣으면서 뚝배기의 힘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생각보다 레알이 공중볼 경합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우니온이 노려볼 수 있는 요소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물론 상대의 중원 집중형 포메이션을 케디라가 없는 상황에서 100% 제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다. 레알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생각보다 경기력 문제가 클 수 있다. 상대의 헤더 전술의 약점이 공략당할 가능성이 있고 생각보다 전반전 실점 비중이 높은 편이다. 레알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공격진의 부진이 제법 지속되고 있어 스코어 차이를 크게 벌리지는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다득점이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바이에른 뮌헨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뮌헨은 레버쿠젠의 중원의 키미이마저도 고전하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필드골 실점은 하나도 없었고 상대 중원의 퀄리티가 갈수록 최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뮌헨이 맨유를 상대로 그동안 강점을 보여왔고 맨유의 원정 약세가 올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어서 맨유는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중원을 커버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측면이 털리면서 홈에서 당했다. 아무리 브라이튼에게 그동안 약했다고 하지만 중원 에릭센의 기동성과 키세미르의 폼이 최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좋게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맨유의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언의 중앙을 싸먹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맨유가 중앙을 커버하려고 해도 지난 경기에서 측면이 철저하게 공략당하는 등 어느 한 군데를 커버하면 다른 곳이 고장나는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스날 대 에인트호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구디슨 파크 원정은 잘 치렀지만 아인트호벤, 토트넘이라는 일정은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아인트호벤은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 덜미를 잡힌 적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로 봐야 할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 사카, 웨데고르를 포함해 주전 수비진들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경기다. 이어서 아인트호벤은 꾸준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다. 랑의 적응이 상당히 빠른 편이고 대용의 피지컬적인 부분도 호벤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다. 아스날의 공중볼과 세트피스 약점은 팀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물론 레인저스전에서 상대가 가하는 빠른 역습에 고전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아스날을 버거워할 수 있지만 아인트호벤이 공격적으로 수가 없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사실 아스날의 승리를 아주 장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난 시즌에 이미 유로파에서 덜미를 잡힌 적이 있었고 상대 공격수의 피지컬적인 부분과 팀 전반적인 체력과 일정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승무패보다는 다득점이 예상되기에 오버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는 실바의 부상과 페르난데스의 징계로 인해 안 그래도 아야르사발과 사디크가 부진한 공격진에서의 고민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총 5실점이 나오면서 상당히 실점 억제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지난 경기에서도 중원과 3백의 안정성은 여전했다. 인터밀란의 이 전력을 상수로 보고 소시에다드와 비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진이 지난 리그에서의 모습처럼만 내준다면 결정력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간에 주말 리그를 위해서 튀랑이나 라우타로 정도를 빼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아르나우토비치도 몬차전에서 교체로 나와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양팀 공격진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고려하면 인테르 쪽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인터밀란의 성적은 공격진의 컨디션에 비례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 또한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세비야 대 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비야는 라모스 복귀 효과가 한 경기만에 나타났다. 지난 경기에서 라스팔마스의 박스 안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실점 위기를 낮추었고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챔스에서도 경험이 많은 라모스의 진두지휘는 확실히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아직 톱들의 폼이 100%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리그에서 득점에 실패한 적은 없을 정도로 꾸준함 정도는 세비야가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어서 랑스는 메스에게도 패하면서 지난 시즌 2위 팀이 꼴찌로 내려앉고 말았다. 1차적인 압박 라인을 높게 잡은 것이 올 시즌에는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Y를 비롯한 공격진들의 폼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다. 세비야의 라모스 합류로 센터라인의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경기 결과도 수비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아직 세비야가 공격수들의 폼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랑스의 페이스와 특히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지난 시즌보다 확연히 떨어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세비야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브라가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가는 지난 시즌 수비 상황에서 재미를 본 4-4-2 양상으로 전력 차이를 메우려고 할 것이다. 다행히 나폴리의 오시멘이 지난 경기 제노와의 두 줄 수비의 영향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브라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나폴리는 지난 경기에서 중원이 오시멘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지 못했지만 흡이차의 폼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다 폴리타노의 득점력이 초반에 좋아 측면에서 경기의 활로를 찾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 역습은 물론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나 지난 경기 두 골은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오는 등 필드 플레이에서의 안정감은 괜찮은 편이다. 일단 측면에서 활로를 찾으면 나폴리가 득점력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물론 브라가도 호르타를 이용한 역습은 나름대로 날카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